기생충 때문에 생긴다는 담관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위암, 대장암은 들어봤어도 담관암은 조금 낯선데요. 이 담관암은 생소하지만 매우 치명적인 암입니다. 2018년도 국가암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담관암 발병률은 전체 9위에 불과하지만 사망률은 6위입니다. 간에서 소장으로 담즙을 운반하는 담관에 생기는 암이며 담관이 워낙 길고 좁은 데다 여러 장기 속에 파묻혀 있어서 보통 암보다도 발견과 치료가 어렵다고 합니다. 담관암의 가장 큰 발병 원인이 바로 기생충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기생충으로 암이 생긴다는 게 믿기시지 않겠지만 사실 기생충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방심하는 순간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소 생간을 먹고 무려 7번의 수술을 한 사연이 나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7번 수술 모두 전신 마취를 하고 매번 30마리 이상의 기생충을 제거하는 큰 수술이었다고 합니다. 이토록 위험한 기생충, 미리 알고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생충 감염을 일으키는 4가지 음식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나리. 기생충의 중간 숙주 역할을 하는 것이 생미나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나리에 붙어있던 간질충이 입으로 들어온 뒤 소장 벽을 뚫고 뱃속을 돌아다니다 간을 찾아가고 간에서도 몇 달간 이리저리 기어다니다가 결국 담관에 들어가 병을 일으킨다고 하네요. 이 기생충은 간을 찾아가기 전 뱃속을 헤매다 복막의 흔적을 남기거나 헤매다 지친 나머지 아무데나 자리 잡고 알을 낳고 살기도 합니다. 40년간 기생충 질환에 대해 연구하신 임재훈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한 황달 환자의 초음파 영상을 검사하던 중 담관에 이상한 게 들어있는 것을 보고 수술을 해보니 수백 마리의 기생충이 담관에서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네요. 하지만 영양소가 풍부하고 맛있는 미나리를 안 먹을 수는 없겠죠? 미나리를 안전하게 먹는 법도 잠깐 알려드립니다. 미나리는 수생식물이기에 가축 분뇨 오염이 된 물에서 재배했을 때 기생충의 중간 숙주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미나리 재배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깨끗한 환경에서 재배되는 미나리로 확인되면 생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생산자에 따라 기생충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표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찝찝하시다면 먹기 전에 꼼꼼히 씻으시고 기생충이 산채로 들어오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두 번째, 소생간. 가끔 고깃집에 가면 서비스로 나오는 반찬이라 별미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곱창, 막창은 먹어도 소생간은 절대 안 됩니다. 소생간에는 개회충이라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개회충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폐나 간에 기생합니다. 개회충에 감염될 경우 열이 나면서 몸살 증상이 생기고 심하면 백내장이나 척수염, 간질환, 뇌경색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충이 눈으로까지 올라가게 되면 눈의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눈의 망막세포를 파괴해 시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각막 주변에 혼탁이 생겨 후유증으로 흉터 조직을 만들어 실명까지 될 수 있으니 소생간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개회충에 감염돼 간이나 폐에서 염증이 생기면 간암이나 폐암 또는 전이암 등의 양성 종양으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기생충에 감염된 환자가 암으로 오인되어 값비싼 영상검사와 조직검사를 받는다고 하며 드물지만 항암 치료와 수술까지도 이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민물고기. 민물고기를 즐겨 드신다면 기생충에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민물고기로 인해 감염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생충은 바로 간흡충인데요. 간흡충은 간디스토마라고도 불리며 이 또한 담관암의 주 원인이 됩니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담관암의 경우 간흡충과 연관된 경우가 4명 중 1명이라고 하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간흡충에 감염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염 시에는 간 기능이 급속도로 떨어져 피로감, 복부 불쾌감,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더욱 심해지면 간염, 간경화, 간암 등 간 건강에 치명적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흡충은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기생충 약으로는 절대 죽일 수 없는 기생충이며 프라지콴텔 성분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항원충제를 복용해야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후에도 민물고기를 날로 먹으면 다시 감염될 수 있으므로 평생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민물고기를 즐겨 드셨다면 대변 검사를 받아보시고 간흡충에 감염된 경우 즉시 약을 처방받아 드셔야 합니다. 민물고기에는 간흡충뿐 아니라 요코가와 흡충이 있고 이 기생충 또한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많이 감염되는 기생충이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민물 개나 가재 등을 통해서도 폐디스토마라 불리는 폐흡충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민물 게장 음식점이 인기를 끌면서 폐흡충에 감염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폐흡충에 감염되면 폐에 1.5cm에서 2.5cm 크기의 주머니를 형성해 그 안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상상만으로도 너무 끔찍하네요. 일부 폐흡충은 뇌와 척수, 피하 조직 등의 자리를 잡으며 그 일부는 척추를 따라 뇌까지 올라가는데 이때 뇌의 손상을 입혀서 뇌출혈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폐흡충은 약을 복용하면 90% 이상 낫는다고 합니다. 또한 생선을 회로 드실 경우 고래회충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래회충은 해양 포유류나 어류에서 기생하는 유충입니다. 고래회충은 생선을 회로 먹을 때 감염됩니다. 싱싱한 생선을 회로 뜰 때 바로 내장을 제거한다면 감염되지 않지만 생선이 신선하지 않으면 고래회충은 생선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 회를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선한 생선이라도 생선의 내장을 손질한 칼과 도마를 깨끗이 씻지 않은 채로 회를 썰면 고래회충을 섭취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고래회충 감염을 예방하려면 영하 20도 이하에서 하루 이상 냉동 보관하고 먹거나 60도 이상 온도에서 가열하면 회충이 사멸합니다. 또한 조리도구의 위생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고래회충의 일부 종은 내시경을 통해서만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아직 약물치료법이 없으며 변으로 배출되지도 않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내시경이나 수술로 떼어내야 합니다. 치료법이 없는 것은 물론 매운 양념, 겨자, 식초 등에 의해서도 죽지 않고 활발한 운동성을 갖고 있기에 해산물을 드실 때는 싱싱한 것을 먹거나 가급적 익혀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생선회를 먹고 4시간에서 6시간 지난 후 갑자기 배가 아프고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면 급성 고래회충증을 의심하시고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풀릴 때는 기생충의 개체수가 더 늘어나니 특히 더 조심하세요. 네 번째, 햄버거병 들어보셨나요? 3년 전에 유치원생들이 집단으로 햄버거병에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고 미국에서 어린이 수십 명이 식중독에 걸린 사건 때문에 햄버거병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불리지만 이 병의 정식 명칭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입니다. 장출혈성 대장균 등의 세균 감염으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로 혈중에 독소가 쌓이는 급성 질환입니다. 대장균은 외부에서 발생한 것인데 주로 사람의 손이나 칼, 도마 등 조리도구를 통해 고기로 옮겨집니다. 보통 소고기보다 햄버거 패티가 위험한 것도 이 조리 방법 때문입니다. 겉에 묻어 있어도 대장균은 70도 이상이면 죽기 때문에 일반 소고기의 경우는 겉만 잘 익혀도 세균이 죽습니다. 하지만 햄버거는 갈아버린 분쇄육을 쓰기 때문에 대장균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속까지 완전히 익히지 않는 경우가 생겨 그 안에 균이 살아있는 것이죠. 햄버거병은 문제의 대장균이 혈액으로 들어가 세포를 파괴하고 콩팥의 혈관을 막아서 신부전 증상이 일어납니다.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병원에 따르면 약 5일 동안 설사와 혈변이 동반되는 잠복기 후 소변 양이 줄어들고 급성 신부전, 빈뇨증, 용혈성 빈혈 등의 합병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환자 중 5%는 신장 콩팥의 기능 손상이 심해 평생 투석 치료를 받거나 신장 이식이 필요할 정도의 후유증이 남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균이 혈액을 통해 전신에 퍼지면 폐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이기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감염되면 장염 증상이 나타나고 혈변이 나오다가 후유증 없이 호전되지만 5세 미만의 어린이나 기능이 저하된 고령 환자 또는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 대장균이 문제를 일으키며 햄버거병이 발생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명확한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햄버거병 환자는 수분, 전해질, 혈압을 조절하는 치료를 하는데 만일 호전되지 않는다면 투석을 해야 합니다.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균이 죽으며 독소가 퍼질 수 있으므로 항생제 치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방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햄버거병이라고 해서 햄버거만을 피하는 것이 예방법은 아닙니다. 햄버거병을 발병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균은 대부분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소고기 가공품에서 발견되지만 드물게 오염된 채소류 등을 통해서도 감염이 됩니다. 때문에 충분히 익혀서 먹는 것과 위생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생충 감염 예방 방법으로 꼭 아셔야 하는 것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약국에서 구충제를 구매해서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꼭 알고 가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구충제는 알벤다졸과 플루벤다졸 성분입니다.
기생충의 종류에 따라 먹어야 하는 구충제가 다른데 약국에서 파는 구충제의 성분은 해산물의 기생충을 제거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기생충 감염의 70%를 차지하는 것은 해산물을 날것으로 먹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흡충류 감염입니다. 해산물의 기생충 감염을 막으려면 프라지퀀텔이라는 구충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이건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에게 처방받아 복용해야 합니다. 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병원 가서 진단 후 처방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알벤다졸과 플루벤다졸은 몸에 들어온 기생충이 포도당과 같은 체내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해서 기생충을 사멸시킵니다. 알벤다졸은 2세 이상, 플루벤다졸은 성인과 소아 구별 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기생충 사멸 효과를 높이려면 공복에 먹는 것이 좋으며 구충제를 먹은 뒤에도 계속해서 항문 부위가 가렵고 복통, 버짐 등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병원 검사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복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험한 기생충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는 기생충의 활동도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 조심하시면서 맛있는 음식 드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 매주 건강한 습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에게도 건강한 습관 널리 알려주세요.